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11월 5일 선거의 승리에 백악관으로 복귀하자 저녁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대선 투표일인 11월 5일 미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가 선거 결과에 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백악관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각국에 미칠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저기 부채질하는 데 능숙한 중공 정부도 미국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공식 웨이보 계정 소황 영상을 통해 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고 그 돈은 어떻게 모였으며 어디에 쓰였는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미국 대선을 돈을 태우는 게임으로 묘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공중앙TV가 이 동영상을 웨이보에 게시한 지 하루 만에 수백만 명이 클릭하여 시청했지만 민중들은 중공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댓글란에는 또다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 네티즌은 날카롭게 지적하며 그들은 세금으로 돈을 쓰지 않았다. 그럼 반대로 너희들은 누구의 돈을 쓰고 있는가? 이 댓글은 중공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비꼬며 북한은 돈을 쓰지 않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다 지정해 놨다. 또는 마을 선거도 적지 않은 돈이 든다. 조사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해외에 알려지자 X 플랫폼 네티즌들은 중공의 분노를 표출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 검열은 돈을 태우는 게임이 아닌가? 라고 묻고 또 다른 네티즌은 그럼 군사 프레이드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지? 1대1로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 사람이 날카롭게 차이점은 하나는 자기 자신과 지지자들의 돈을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납세자의 돈을 쓰는 것이며 납세자는 어떻게 쓸지에 전혀 발언권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공중앙TV는 이 영상을 통해 미국 대선을 조롱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비판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고 결국 이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민중이 중공정부에 갖고 있는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이런 속임수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미주 화교들이 정치적 공백을 깨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의 많은 네티즌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경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은 미국 대선은 마치 오디션 같다고 표현하며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중국인들이 이 열광적인 분위기를 지켜보며 자신들이 이런 민주적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것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의 정권이 몰락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집권 정부가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사상적으로 억누르려 해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성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또 이 정권이 해체되기 직전에 민심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미국 동부시간 11월 6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중국 시간 11월 6일 저녁 천진에서 한 블로거가 틱톡의 영상을 공유하며 천진 거리에서 폭죽이 울려 퍼지며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들리나요? 여기 천진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건 그가 왕좌에 올랐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미국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가요? 천진 이쪽을 보세요. 들리나요? 전부 폭죽 터지는 소리입니다. 마치 새해가 온 것 같죠? 팡팡 터지고 있어요. 들리나요? 새해 폭죽 소리처럼 들리죠? 11월 6일 수요일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가 새로 즉위했죠. 이 폭죽 소리 들리세요? 팡팡 터지는데 멈추질 않아요. 마치 설날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정월대보름보다도 더 시끄럽네요. 정말 대단해요. 앞서 중국의 많은 네티즌이 트럼프의 대표적인 동작을 활용해 춤을 추며 그 춤에 YMCA라는 노래를 맞춰 인터넷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여러 왕조가 말기에 접어들 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천체 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옛말에 천타지연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참혹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2024년 10월 하순 중국 곳곳에서 바닷물이 역류하거나 수위가 오르내리는 현상이 발생한 데 이어 며칠 전 중국 곳곳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충칭에서는 백묘 면적의 대형 호수에 갑자기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호수의 물과 물고기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이 구멍이 생기더니 물이 다 사라졌어요. 이 영상은 호수의 원래 모습과 큰 구멍이 생긴 후 물이 말라버린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충칭의 이 호수는 사평파구 가락산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인들에 의한 폭로에 따르면 이 호수의 물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바닥을 드러내면서 서서히 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사평파구 가락산 거리의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호수 바닥에서 지름 약 2 내지 3m 정도의 큰 구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호수가 주변 주민들의 중요한 생활 용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호수에서 큰 구멍이 발생한 것이 지질 재해로 인한 것으로 추측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인위적인 요인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고속터널 공사로 물이 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산 아래에는 고속도로 터널을 많이 뚫었어요. 그걸 뚫고 나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이게 주된 원인일 겁니다. 10월 21일 복건성 복주시의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절반은 하얀 구름에 가려져 있고 다른 절반은 맑은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영상 자막에는 복주의 하늘이 절반은 흐리고 절반은 맑다. 네티즌들은 하늘에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고 놀라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복주시의 시민들은 이 드문 현상을 사진에 담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하늘에 이불을 덮은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런 구름을 처음 봤다. 고르게 펼쳐져 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일부 사람들의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네티즌은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마치 재난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11월 4일 호북성 무안시에서는 여러 시민들이 새벽 1시쯤 큰 폭발음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11월 4일 새벽 1시 11분 서동대로의 한 네티즌은 웨이브에 방금 무안에서 엄청난 큰 소리가 났다. 5초 정도 지속되었고 천둥 소리보다 훨씬 컸다. 폭발음 같았다. 좌표는 악과치다 라고 게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새벽 1시 10분쯤 무안 서동 근처에서 폭발음이 있었나요? 큰 소리였어요. 누가 들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2024년 11월 4일 무안 홍산구 주민은 새벽 1시 10분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소리가 특히 컸고 가까운 곳에서 들린 것 같았지만 멀리서 온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건물이 흔들렸다고도 말했지만 나는 흔들림을 느끼지 못했다. 지상에서 나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기 때문에 폭음 같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소리가 확실히 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 소상신보 보도에 따르면 무안의 여러 지역, 예를 들어 무창구 철기로 근처와 홍산구 서동 근처에 있는 네티즌들도 모두 이 거대한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무창구 응급관리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사고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새벽에 발생한 이 신비로운 거대한 소리에 일부 네티즌들은 중공이 무기를 실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공에 대해 언급했으니 중공의 정치 중심지 북경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1월 초 북경은 다시 한번 심한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자, 이제 북경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봅시다. 지금은 2024년 11월 2일 오후 1시 34분. 제가 있는 곳은 잘 보이지 않네요. 북경의 공기질이 정말 올해는 해양 전망이 좋은 집들이 잘 팔릴 것 같아요. 이건 안개가 아니에요. 봤죠? 이건 안개가 아니에요. 지금 바람도 불지 않고 이건 안개가 아니에요. 최근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르겠네요. 여러분 마스크 잘 챙기세요. 이 영상은 16층에서 내려다본 거리의 모습인데 도로의 가로등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16층인데 이 미세먼지 보세요. 세상에 이 가시거리가 제 생각에 5m도 안 될 것 같아요. 16층에서 아래의 가로등도 보이지 않아요.
이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운전 중인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은 11월 2일 오전 10시 반 한 남성이 차 안에서 밖을 보려고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건물의 상층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건물의 하층부만 겨우 보이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북경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요. 오늘은 11월 2일 북경의 고층 건물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곳은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중인데 어딘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형 팬티죠.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대단하네요. 이 영상은 북경은 낮에도 짙은 미세먼지로 하늘이 흐릿하게 보이며 마치 연기로 덮인 듯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주변 건물과 거리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공기 중에 뿌연 안개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앞의 영상들을 보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공기를 흡입하면 과연 건강에 얼마나 해로울지 걱정됩니다. 밤이 되면 거리가 곳곳이 뿌옇고 시야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나 가로등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걱정됩니다. 운전자들을 보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어진 이 미세먼지 날씨는 많은 북경 시민들에게 중공의 미세먼지 해결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미세먼지가 대기 오염 때문이라면 다음 영상은 더욱 혼란스럽고 매우 불안합니다. 2024년 11월 초 감숙성의 한 100년 된 우물이 여러 층 높이의 진흙탕물을 갑자기 위로 뿜어내어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매우 걱정하며 혹시 지진의 전조가 아닐까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북경의 미운댐 수위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막에는 수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155cm가 경계선인데 물이 곧 이 마을로 들어갈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땐 집들이 보였는데 지금은 집들이 물에 잠겨 지붕조차 보이지 않네요. 이 길도 이미 물에 잠겼네요. 이 마을도 지난번에는 이쪽에 작은 다리가 보였는데 지금은 계단까지 다 잠겨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물이 바로 마을로 들어왔어요. 이건 바닷물이 밀려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온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최근 중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상 현상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명확한 비행 물체까지 등장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마치 온갖 이상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라 사람들의 관심과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사천성 청두에서 갑자기 하늘에 회색에 떠있는 물체를 보여줍니다. 목격자들은 이 물체의 특징을 설명하며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표면에서는 금속 광이 비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비행 물체가 공중에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회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그 회색의 불규칙한 물체가 공중에서 계속 회전하며 맴돌고 있는 것을 봤다고 전했으며 그 모습은 수소 풍선 기구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건 뭐지? 저건 UFO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저 비행물체는 회색이야. 수소기구가 회색일 리 없지. 작은 게 떠 있으면서 그 큰 것의 주위에서 돌고 있어. 선인장 같지 않아? 영상 자막에 따르면 목격자는 잠시 그 UFO를 따라가다가 그것이 서쪽으로 떠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왕조 말기에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 있듯이 2024년 10월 1일 전후로 나타난 해성, 오로라, 지진, 바닷물 역류, 곳곳에서의 수위 상승과 하강, 그리고 북경 전역을 뒤덮은 미세먼지, 또 북경 미운댐의 원인 모를 수위 상승으로 마을이 침수되는 등 모두 중공의 기운이 다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네티즌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은 없지만 적어도 미국 대선을 지켜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자국의 대통령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특히 트럼프가 당선된 후 사람들의 환호와 웃음 속에서
마치 중요한 명절을 기념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며 중국 민중들도 자연스럽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국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024년 11월 3일 X 플랫폼에서 진실전매라는 네티즌은 너희는 졸업과 동시에 왜 실업자가 되는가? 반면 붉은 자손들은 어떻게 국유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가? 결국 그 국유 기업은 그들의 집안이 운영하는 곳이었네 라는 글을 올리며 그와 관련된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국유 기업에 들어가 보니 정말 호랑이와 용이 숨어 있다는 말이 실감 나더라고요. 고위 지도자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어떤 시장의 외조카였고 주방의 음식을 장관하는 요리사는 사실 재정국 국장의 동생이었어요. 또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출납 직원은 퇴근 후 BMW를 타고 가더라고요. 이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국유 기업으로 들어가는데 왜 당신은 졸업하면 실업자가 되는지 알겠지요? 사실 중국에서의 이러한 특권을 평민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중공의 강력한 권력에 의해 일상적인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고 견뎌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자신들의 집이 정부에 의해 강제 철거당하고 힘들게 모은 돈으로 구입한 집이 짓다가 중단되며 은행에 있는 돈도 사라져버리며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 오면 그들의 분노는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4월 하남성에서는 4곳의 지방은행에서 파산이 발생했고 약 40만 명의 예금자들이 수백억 위안의 예금 손실을 보았습니다. 중공정부는 이를 분할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소액 예금자들만이 일부 돈을 되찾을 수 있었고 대다수 예금자들은 불법 모금 혐의로 몰려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탄압과 구속, 심지어는 여러 지역을 넘나드는 추적까지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일 관련된 예금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며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 속에는 하남성 고등법원의 대문 외벽에 붉은 글씨로 개관, 패거리를 형성해 나쁜 짓을 저지른다, 공무원끼리 서로 봐준다, 부패하고 불법을 저지른다 등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상단에는 아마도 권리주장 예금자들이 쓴 고발글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빨간 코드를 받았고 예금 지급은 거짓말이었다. 은행카드와 예금이 불법으로 동결된 지 1000일이 넘었으며 지금까지도 관련 부서는 동결된 예금 처리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 지금도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 뱅킹 계좌에서는 예금 잔액이 분명히 표시되는데 예금자가 불법이라면 증거를 제시하고 예금자가 합법이라면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 하남마을은행과 하남농상연합은행은 내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 하남악덕은행은 정상적으로 영업하라. 이 사진과 함께 올라온 비디오는 2024년 11월 3일 밤 호남성 장사시 관사령 마을 주민들이 거리에 나와 항의 시위를 벌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부패한 관리들은 물러나라, 마을 간부들은 물러나라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부패한 관리들 물러나라! 마을 간부들 물러나라! 부패한 관리들 물러나! 마을 간부들 물러나! 이러한 천체 현상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변화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민중들의 저항운동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의 천문 현상과 자연재해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불안 요소들은 중국에서 민중의 불만과 분노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부의 부패,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과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항의와 저항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왕조의 말기와 같은 전통적인 개념과 연관지어 설명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점점 더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는 가운데 사회의 각층에서 자발적인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중공정부의 통제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이나 전염병, 경제불황 등은 물론이고 민중들의 불만과 저항이 계속해서 확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민중들의 저항운동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